최악의 한파가 몰려왔던 어제 새벽 병원 16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코로나 확진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도 신생아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아기가 확진자인 엄마와 같은 병실에 있습니다.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위드 코로나를 할 거였으면은 이런 게 좀 대비가 됐어야 되는데. 여야가 대선 후보의 가족 의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예금이 어떻게 5천만 원 늘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공시가격만 급등하면서 집값과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립주택 화재로 110살 할머니와 7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의 부부가 치매를 앓는 노모를 극진히 보살펴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받아줄 병원을 못 찾아서 구급대원이 갓난아기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도 입원실을 찾기까지 무려 17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번엔 또 신생아실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요, 제 몸 추스를 힘도 없는 엄마가 코로나에 걸린 몸으로 홀로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우리의 현실, 그 민낯입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안. 고통스러운 표정의 임신부가 담요를 덮은 채 누워 있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임신부의 상태를 살핍니다. 출산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재택 치료 중이던 임신부입니다. 진통이 시작됐다는 신고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분만할 병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이 분만 준비를 시작했고 몇 분 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앙 하고 울면서 팔하고 다리를 많이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도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는데 1시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출산 전후로 병원 16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병상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체온 유지가 시급했습니다. 그날 온도가 영하 12도 가까이 됐었어요.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고 산모와 아이는 겨우 응급실을 찾아 이송됐지만 출생 후 기초 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잠깐 내줄 테니 일단 이렇게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아이 혈액형도 모르고요. 산모와 아이는 출산 17시간 만에야 경기도 평택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이는 확진된 엄마와 같은 병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 와이프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임신부가 재택 치료 중 출산이 임박하면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임신부는 병상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확진자 출산에 대한 의료 공백이 드러난 상황. 아빠도 확진 후 재택 치료 중이어서 아기 얼굴도 못 본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위드 코로나를 할 거였으면은 이런 게 좀 대비가 됐어야 되는데.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병상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문제는 방금 보신 산모처럼 길바닥을 헤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선별검사소 앞에는 이렇게 긴 줄이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명 넘는 위중증 환자들 지금도 생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기줄은 광장을 한 바퀴 에워싸고도 수백 미터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곳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1시간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끝까지 꽁꽁 싸맨 채 발을 구르며 검사 순번을 기다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0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으면 일반 환자 진료 차질을 예상했는데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또 1,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환자 병상을 이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환자들도 중증 구역이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떠돌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죠. 경기도 수원에서도 저희 이대목동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21군데를 전화를 했더라고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사망자는 47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67명에 달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하루 사망자 100명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지금까지 확보된 병상은 목표치의 62% 수준에 불과한데 의료진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답답하지만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일 청와대와 차별화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재차 강조했고요. 또 방역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청와대는 어떨까요? 공식 입장은 없지만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공약성 발언일 뿐이다.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며 공시가격제도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90%까지 이제 향후에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공약성 발언으로 평가한 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지만 전면 재검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실책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민심을 달래지도 못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방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 내일 공시가격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후보와 청와대 사이의 긴장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민심이 어떻기에 이재명 후보는 강성 지지층의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정책을 뒤집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따져봤더니요. 모든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년 최소 20%는 오를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올해 집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누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떨어진 집값에 세금만 더 오르는 이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공시가율이 오르는 상황이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한 번은 꺾일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격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했을 때 그때 조사하지 않고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 일부 단지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떨어졌고 매주 오르던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처음으로 0.02%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역 대도시에서 집값 꺾임이 관측되는 상황. 하지만 내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세금은 올해보다 훨씬 더 내는 세금 깡통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에 둔화되고 꺾여도 올 들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오르고 건보료 등 연동돼 줄줄이 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와 공시가를 몇 %나 반영할지를 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산출되는데 공시가는 어떻게 못하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도 낮춰서 세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재산세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국토 보유세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공약을 뒤집는 공약으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부인 논란을 두고 사과했는데도 민주당이 재차 의혹을 제기하자 가짜 주장도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참석한 행사장에서는 똑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봉길 정신을 새겨 똑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후손들이 잘 새겨서 정말 기초가 튼튼한 똑바른 그런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 가족 리스크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터라 악수만 나누고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질문에 노코멘트했던 윤 후보는 민주당에서 김 씨의 또 다른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했습니다.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배우자 논란에 선을 긋고 정책 행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후보 직속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출범해 매주 방역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야말로 첫째도 코로나 극복, 둘째도 코로나 극복, 셋째도 코로나 극복이다. 윤 후보는 내일 철원 육군 3사단 백골 부대를 찾아 전방 경계 태세를 점검하며 안보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보신 것처럼 얼굴 맞댄 두 후보는 정작 아무 말도 섞지 않았지만 양쪽 선대위가 치열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부인 뉴욕대 연수 이력에 문제가 있다. 또 이재명 후보 아들 예금액은 왜 늘어난 거냐 서로 의혹을 던졌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직 지원 이력서를 공개하며 2006년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뉴욕대에 동일한 연수 과정은 없었고 비슷한 과정은 뉴욕대에서 MBA 과정을 밟는 재학생만 이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다닌 서울대 지도자 과정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뉴욕대 MBA를 수료하거나 졸업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며 MBA 학력이 허위라는 민주당 주장이야말로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뉴욕대 이력만 떼어낸 건 상식에 반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기면 해외에서 공부한 수많은 유학생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김 씨 이력으로 공격받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 아들의 은행 예금이 지난 2년간 5천만 원 정도 늘었다며 도박으로 거액을 벌었거나 이 후보가 증여한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후보는 아들 관련 논란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합법적인 증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야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정책보다는 가족 리스크만 부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리스크는 못 이겨 여야 대선 후보들인데요. 지금 가족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크 때문에 묻히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바로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입니다.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돌파에 나섰는데요.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도박, 또 성매매 의혹이 있고요.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이력 논란이 이슈를 삼켜버리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부 운영의 청년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30대 장관이 아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정책을 내놔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여야가 서로 더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네,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이겠죠. 네. 억지 사과로 부인의 논란을 오기로 돌파하려는 듯 합니다. 허위 경력 사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검증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악의적인 흑색 선전, 가짜 뉴스 제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도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의혹까지 대두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SNS상에서 언급된 단어의 긍정, 부정 정도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이란 검색어에는 성매매, 의혹, 불법이란 단어가 연관된 부정적 언급이 70%에 달했고요. 예. 윤석열로 검색했을 때도 의혹, 가짜, 범죄라는 단어가 관련되면서 부정적 언급은 75%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정치권이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바로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제3지대 후보들 얘기인데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논란들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검증해봤자 공격만 되니까 검증은 이제 객관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후보들은 상호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경쟁을 벌이자 이런 취지인데요. 네, 본인에 이어 가족 관련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양당 후보를 동시에 견제한 건데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 후보의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그 국민 검증 과정이고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다른 3지대 후보들도 있잖아요. 행보가 어떻습니까?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리고 오늘 당을 공식 출범시킨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모두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장동대 고발사주,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대 수용 불공정으로 마치 범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수신도 제거도 없이 치국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 문제, 가족 문제로 연일 해명하고 사과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할 시간 이제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코로나로 멍든 상인들 마음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방에서 물을 뿌리고 중장비로 건물 잔해를 걷어내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스, LPG 가스가 있는 건지 막 튀는 소리가 막 났어요. 집 몇 개 타서 아이고 놀란 거 말도 못해. 주말밤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점포 13곳을 태워 1억 3천만 원 가까이 재산 피해를 내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불에 잘 타는 농산물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점에는 배추 등 농산물이 타다 남은 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기름에다가 깨가 비싸잖아. 또 기계가 몇 천만 원씩 하잖아. 우리는 어깨도 넘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또 일어나 힘들지.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짜증나. 이제 짜증도 안 나. 짜증도 안 나. 하고 지쳐갖고. 배추하고 식자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안타깝죠. 그 뭐 말할 말이 없죠. 뭐 어떻게. 그 이 사장도 나중에 만났는데 거의 파라지갈이 거지 됐다고. 지난해 추석에는 인근 청과물 시장에 큰 불이 나는 등 해마다 화재가 반복되는 상황. 소방 대상물 자체가 우리 중점 관리 대상이거든요. 항상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크게 화재가 나는 편이라서 평상시에 뭐 예방 수사도 많이 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내일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70대 딸과 사위, 110살 된 어머니가 살던 집에 불이 나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고령인데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창문 안쪽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집 내부가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110살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70대 딸과 사위의 집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쯤. 펑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옆집 주민이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집 내부를 전부 태운 불은 약 45분 후에야 꺼졌고 화재로 인한 그 흐름은 현관 밖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일가족 3명은 현관 바로 안쪽 중문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이 중문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볼 때 화재 직후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일가족의 참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노 부부가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를 앓는 장모를 극진히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지극하게 모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요양원에 가셨어도 되는데 동네에 항상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두려울 사람이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착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잠시 후 7시 반부터 가수 나훈아 씨가 공연을 엽니다. 5,000명 규모고요. 허가된 공연인데요. 방역 수칙이 더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공연 허용 인원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 지금 많이 추워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올림픽 체조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람객이 나훈아 씨 공연을 보기 위해 대부분 입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않다 2년 만에 재개된 공연에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일찌감치 몰려들었습니다. 연말이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지금 흔치 않은 기회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접종을 맞고 해서 걱정돼서 저 3차 접종까지 다 했는데 마스크 2개를 썼어요. 주최 측은 입장 전 안심콜 전화를 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등 2중 3중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백신 인증할 수 있는 거 꺼내주시고 한 줄로 부탁드릴게요. 지자체가 승인한 입장객은 최대 5,000명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콘서트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내일부터 열리는 모든 공연의 최대 관람 인원은 4,0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공연도 무조건 밤 10시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연말 공연도 취소되거나 조정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오늘 24일 연말 공연을 취소했고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의 31일 공연은 시작 시간을 3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람들이 또 모인 곳이 있는데요. 강원도 쪽 산을 오른 케이블카입니다. 역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올라간 시민들은 하얀 눈꽃이 만든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발 600m 사막산 정상 부근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쭉쭉 뻗은 소나무 가지마다 활짝 핀 눈꽃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이쁘고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 온 세상이 눈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사막산입니다. 황량한 겨울산이 밤사이 내린 눈으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에 8.5cm, 강원 홍천과 춘천에는 각각 7.1cm, 6.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덮인 겨울산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케이블카 탑승장도 북적였습니다. 정말 겨울이 별로 춥지 않았는데 눈이 와서 더 겨울이 온 것 같고 좀 더 먼 곳에서 눈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케이블카 탑승 정원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열을 재고 손 소독을 하는 등 탑승 절차도 꼼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지난주보다 57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상 전망대에선 수묵화 같은 설경을 카메라에 담는 손길이 이어졌고 쌓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 기상청은 내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추위가 누그러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백신이 인류를 구해줄 것이다. 1년 전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곧 긴 터널 끝 빛이 보일 것 같았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지긋지긋한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 5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었던 유럽도요,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영국 시위대들이 의사당 앞 도로로 몰려와 경찰을 에워싸고 고함을 지릅니다. 밤이 되자 성난 시위대들은 경찰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립니다. 프랑스에서도 주말마다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립니다. Vacciner les enfants, c'est l'enfer. Pourquoi vacciner des 50 ans qui ne risquent rien? 이렇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지만 유럽에서 백신 패스는 상당히 보급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일일이 접종 이력을 확인합니다. 백신 도입 1년.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매일 35만 회, 총 86억 회 분량입니다. 백신을 처음 맞을 때만 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got the vaccine now, and we felt that actually the crisis is going to come to an end. 백신 이송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이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비유됐습니다. D-Day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and that's where we are today. 예상과 달리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9만 명을 넘고 영국도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영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2만 4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세가 빠릅니다. 그래서 백신 무용론도 나오지만 전 세계는 3차 접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신을 3차까지 맞으면 남자는 88%, 여자는 94%까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Cuando la nueva variante aparece y las restricciones se complican, ya es más importante pues, obtener la vacuna. 이스라엘에선 3번을 넘어 4번도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אנחנו נלמד ונשקול גם חיסון רביעי לאוכלוסיות שהן בסיכון. 부작용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You can't keep boosting. It's not healthy. There's a lot of vax adverse event recorded. 인류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91세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do have the job because it'll save your life and the life of your friends and family.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인데요. 최근 이렇게 바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눈에도 갑자기 노화가 진행됐죠. 무슨 연유일까요? 박수영 기자입니다.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 아버지 기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은 어두웠고 팔자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달 전 삼지연시 현장지도 모습과도 딴판입니다. 올해 37의 나이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11년 앳된 얼굴의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기 위해 꾸준히 몸을 불려왔습니다. 그 여파로 2014년엔 발목 수술을 받았고 지팡이를 짚기도 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Kim Jong-un was breathing heavily and sweating after walking just a few yards. 그러다 올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뜸해지자 일각에서 쿠데타설, 대역설 등이 유포됐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정은의 체중이 2019년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도자가 살을 뺀 것도 애민 정신으로 포장해 홍보했습니다. 정수동께서 스쳐가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6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모대회에서 14번째로 호명됐는데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 순서입니다. 호명 순위가 빠를수록 단상에서 김 위원장과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은 현재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채널A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정 보도, 그 이후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2년 전 집에서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우리 땅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둔 건데요. 당시 보도가 나가자 정부, 국회 모두 대책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죠. 정말 달라졌을까요? 다시 간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40대 여성이 어린 아들과 숨진 채 관리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고 한성옥 씨와 아들 김동진 군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된 서울 관악구 아파트 앞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지만 죽음을 맞게 된 모자의 사건은 탈북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탈북민 정착 상황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정부는 탈북민 취약계층 553명을 발굴했고 감사원은 15년 만에 탈북민 정착 지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원 정책들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취재진에게 들어온 또 다른 제보. 혼자 살던 탈북민 24살 박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숨진 박 씨가 발견된 건 이곳 반지 앞방입니다. 경찰은 연락이 안 된다는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숨진 지 수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10대 초반에 부모와 함께 탈북한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호 일을 시작했다는 박 씨. 지인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갑질에 시달려 급히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말합니다. 경호 일을 하는데 페인트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치우다가 건축이라는 사장님 옷에 튀겼대요. 비싼 옷이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세탁비로 저도 그래서 어떻게 양복이 1,000만 원이냐.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다던 24살 박 씨. 어려움을 터놓을 것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도 안 왔는데 숨졌을 하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박 씨가 금전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고 한성옥 씨의 지인이자 탈북민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한유진 씨. 맨날 며칠 잠도 안 왔어요, 그때는. 바뀐 거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탈북 주제, 이 말은 달고 살아요. 태도 자체의 문제예요. 탈북자에 대한 태도. 문제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단 겁니다. 정부가 탈북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했지만 2년 새 응답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미응답자의 80% 이상은 전화번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을 돕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 탈북한 청년들도 실효성 있는 정착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대학을 가려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남북하나재단에도 전화해보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냥 그래서 그 상태로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뭐 어떤 뭐 통일부 예산 탈북민 하나 세트 뭐 이런 예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과연 저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많은 탈북민들. 단순 지원을 넘어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뉴스 보다 보면 연말 분위기가 영 나질 않지만 흐뭇한 소식도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썰매가 아니라 버스를 몹니다. 배유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빨간 루돌프 코와 눈송이로 장식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부산 도심을 달리는 산타버스입니다. 버스 안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캐럴까지 울려 퍼지면서 축제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시민들은 소원을 적어 버스 곳곳에 붙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엄마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좋은 것 같네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벌써 6년째 산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각별한 마음입니다. 올해가 또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자. 울산에도 산타버스가 등장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었으면 여기서 다 털어버리시고 바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산타 기사가 직접 선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시민분들도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한 20년 남았는데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산타버스 4대가 25일까지 도심을 누빕니다. 자, 산타버스 출발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타클로스를 만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단 15분씩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홍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어린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도 받고 필리핀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어봅니다. 선물 받는 게 재밌어요. 엄청 큰 장난감이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야. 그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죠?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마련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안산시는 인구의 12%가 외국인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의 비중도 높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한 지 2년째. 올해는 각 가족이 15분씩 참여하는 릴레이 선물 교환식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족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15분 단위로 이렇게 와서 선물도 나누고 가족 사진 촬영도 해주고. 필리핀 국적의 7살 지호의 소원은 특별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나 필리핀으로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출국길마저 막혀버린 현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길 기원해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물론 선물도 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아침 거리에서 본 눈사람입니다. 어제 눈이 펑펑 내려서 SNS에도 온통 눈사람 사진이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추위 기세가 약해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약 9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약 6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10도를 훌쩍 넘기겠습니다. 다만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은 계속 건조하겠는데요. 이런 날엔 낙엽이 연료 역할을 하고 강한 바람은 불길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상에도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다 동지인 수요일 아침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성탄 저녁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